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타임당 김준우입니다. 네. 들으신 것도 약간 백투퓨처 마이클 제이 폭스 같았어요. 아니요, 저 약간 데이먼 릴라드라고 농구 선수 있거든요. 그 선수의 어떤 시그니처 무브입니다. 서로 레퍼런스가 다르군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나의 시간이다, 네. 나의 타임이다, 이런 어떤 언급을 이렇게 몸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마음껏 이야기하시기 바라고요. 네, 제가 요즘 시간이 많아가지고 집에서 맨날 영화만 보다 보니까 다들 그럴 것 같아요. 나의 시간이 너무 많다. 이걸 그쵸. 제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다들 요즘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집콕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기도 하고 네. 실제 그래야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영화들 굉장히 많이 그동안 밀린 영화들 챙겨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주제를 한번 마련했습니다. 요즘 BTV에서 집콕영화제를 하고 있어서 그 영화들 중에서도 특히 보면서 기분 좋아지면서 달콤하면서 이런 네. 영화들 두 편을 추천작으로 갖고 왔습니다. 신작 영화를 보셔도 좋지만 좀 비싼 것도 있고 그래서 옛날 영화들 싼데 놓친 영화들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영화들을 좀 챙겨서 모아서 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네, 그다음 또 이제 본 영화를 할지라도 장면 장면 다시 보면 또 이렇게 새롭게 달콤해지는 기분이 드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관객들이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상기할 수 있는 좋은 영화인데 보고 나면 찝찝해지는 영화들도 있잖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런 영화를 보기가 좀 약간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실 이런 기분 좋게 약간 슬픈 감정이 있지만 그 슬픈 눈물조차도 달콤하게 느껴지는. 네. 그래서 오늘은 집콕영화제 추천작 달콤한 눈물 이렇게 한번 타이틀을 네. 정해봤습니다. 그 제가 또 이 타임을 표현한 게 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라는 건 결국 시간을 선물하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말을 또 누가. 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결국 시간을 선물하는 것이기도 하고 사랑에게 꼭 필요한 것은 시간이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어야지만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다룰 두 편의 영화가 오랜 그러네요. 시간 동안 함께 사랑을 완성시킨 커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타임당에 어울리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랑에서 어떤 시간에 관한 문제가 이 두 영화에서도 모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반드시 그렇게 꼽은 건 아니지만 두 편 모두 레이첼 맥아담스라는 멜로 영화에 우연히. 너무 잘 맞는 그런 또 배우가 또 주연을 했죠. 그래서 레이첼 맥아담스의 매력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그런 두 편의 영화들은 공통점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일본 브리핑 준비하면서 영화를 볼 때, 집콕일 때 또 한편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또 추가적인 컨텍스트를 보면 재밌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문학적으로 이두 편의 영화에 나왔던 네. 문학 예술인들을 한번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두 편과 함께 볼 수 있을 만한 시와 소설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고급질 것 같아요. 네. Just a perfect day. Drink sangria in the park. And then later, when it gets dark, we go home. Just a perfect day. Feed animals in the zoo. Then later, a movie too, and then home. Oh, it's such a perfect day. I'm glad I spent it with you. Oh, such a perfect day. You just keep me hanging on. You just keep. 일단 뭐 그 그림에 먼저 눈이 가네요. 일단 제가 연필로 글쎄요. 연필 느낌 나는 것처럼 하고 수염도 제가 아주 공들여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사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책인 것 같아요. 사랑을 하면 모든 책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고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책을 봅니다. 왜냐하면 연애 편지를 써야 되는데 책에 모든 좋은 문구가 있기 때문에 책에 있는 좋은 문구들을 자신의 연애 편지에 옮기기 위해서 많이 보거든요. 많이 그러셨잖아요. 근데 중혁 작가처럼 이렇게 글 잘 쓰는 친구가 있으면 네. 사실 책 볼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셨다고. 군대에서 제가 연애 편지 한 10통 이상 매일 썼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사랑과 책은 떼놓을 수 없는데 이 두 편에 둘 다 낭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네. 일단 노트북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낭독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네. 피트먼의 시를 낭독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shine unseen that I always carry.
and that old man Carey. Not bad for Whitman. Hey. 왜 휘트먼을 좋아하느냐? 그때 읽었던 시가 바로 저절로라는 시예요. 저 저절로 제가 앞구절을 한번 제가 직접 번역을 해봤습니다. 네. 저절로 자연스럽게 사랑스러운 날 떠오르는 태양 친구와 함께 있어 행복한 날 친구의 팔은 내 어깨에 한가하게 걸쳐 있다. 이게 첫 구절인데 어쩌면 노트북을 보다 보면 이 마음, 이 자연, 이 심성 자체가 어쩌면 주인공을 대변하는 심성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주인공은 저 휘트먼의 시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의 세계관이 자신의 세계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시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휘트먼의 어떤 시의 스타일과 이 주인공, 노트북의 주인공의 어떤 마음 같은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한 편의 시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찰스 디킨스의 작품이 나오는데요. 그 어바웃 타임에서 아버지가 독서를 하다가 재밌는 구절이 딱 등장을 하니까 아들에게 야 아들 앉아봐 내가 재밌는 구절을 발견했어라고 읽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으로 번역된 그 작품입니다. This is so brilliant. Dickens is so good on actual jokes, actual gags. Mr. Wopsle's Roman nose. 이 위대한 유산이라는 책을 중요한 장면에 넣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위대한 유산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똑바른 길을 통해서 비범한 신분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넌 결코 굽은 길을 통해서도 도달하지 못하게 될 거야.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범한 일상을 즐기면서 그 비범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에게 초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깨닫지 못할 것이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저 위대한 유산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핵심적인 부분하고 그렇죠. 맞닿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가 읽어주는 위대한 유산이야말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유산. 그러니까 아들 세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 한다면 바로 저 메시지이기 때문에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을 인용하고 어쩌면 그런 대목들을 인용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두 편의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대목들은 낭독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 작품들 한번 읽어보시면 이 두 편의 영화를 또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또 시와 소설과 멋진 그림까지 함께하는 완벽한 일본 브리핑. 집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그림 그리고 책 보고 영화 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으셔서 평소보다 훨씬 더 공들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에게 타임이 있으니까요. It was a magical summer. Noah was a country boy. Allie was from the city. I found love for me. Hello. Darling, just dive right in. Follow my lead. We're listening to our favorite song. When you said you looked a mess, I whispered underneath my breath, but you heard it. Darling, you look perfect tonight. 네, 먼저 노트북입니다. 네. 이 영화 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 좋아해요. 저도 소문으로 많이 들었는데요. 뭐 로맨스 영화의 클래식이다. 이 영화 꼭 봐야 된다. 사랑하면 이 영화 봐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드디어 봤습니다. 봤는데 약간 뭐 새로운 경지를 본 것 같긴 해요. 뭐라 그럴까요?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셨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로맨스 소설 쓴다면 이렇게 써야겠다. 로맨스에 시간이 필요하구나. 아주 긴 시간 동안 사랑이 완성돼야지만 사람들이 애틋함을 느끼고 만남과 헤어짐이 어떤 식으로 반복되어야지만 사람들이 애달파하는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이 영화를 그렇게까지 좋아할까?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구석이 있지만 영화가 막 어마어마한 걸작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랑을 받는 영화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사랑해서 바라는 어떤 낭만적인 판타지를 극대화한 거예요. 그것이 뭘까라는 건데 이 사랑이 너무 순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있는 결정적인 건 뭔가 하면 도착하지 않는 편지. 편지는 보내는데 전달이 안 돼야 돼요. 그다음에 둘이 드디어 서로를 막 원하는 간절히 원하면서 드디어 하룻밤을 갖게 됐는데
중단되잖아요. 중단된 두 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방해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두 사람은 첫사랑이에요. 영화에서 상대를 보자마자 반한 첫사랑인데 그렇게 첫사랑으로 만나서 또 뒷부분에 가게 되면 그 사랑이 또 세월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이 영화는 첫눈에 반해서 온 세월까지 동원하게 되는 그런 또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 영화가 굉장한 판타지가 있겠죠. 거기에는 배우의 매력도 분명히 큰 그쵸, 역할을 그쵸. 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레이첼 맥아담스가 환하게 웃을 때는 한 주변에 한 2m 정도 환해지는 것 같아요. 2m는 지켜야 돼요, 지금. 네, 그렇죠. 사회적 거리를 지켜야 돼요. 2m를 이렇게 웃음이 넘어가진 않고 적절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환해지는 그러니까. 느낌이 있는데 네. 라이언 고슬링을 이때 다시 보니까 네. 진짜 뽀송뽀송하죠? 정말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라이언 고슬링은 이 영화에서 춤을 추는데 춤을 되게 못 춰요. 못 추나요? 이때 못 췄던 라이언 고슬링이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라라랜드를 찍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좀 약간 오래된 영화를 다시 볼 때 재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건데, 와, 라이언 고슬링이 옛날에 저랬구나. 레이첼 맥아담스가 저랬구나.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 이제 멜러 영화에서 사실은 남녀 주인공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모든 장르가 다 그렇겠지만,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참 둘 다 이 장르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고요. 먼저 레이첼 맥아담스 얘기를 한다면, 레이첼 맥아담스처럼 잘 웃는 사람 드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정도의 영화를 만들려면 영화가 굉장히 슬픈 부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연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영화의 레이첼 맥아담스는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고 운명이 무슨 희생자처럼 보이지 않고 영화 속에서 너무 잘 웃고 또 생각보다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캐릭터로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귀여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력을 연기한다는 측면에서 이 배우의 특별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이언 고슬링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요즘 그 배우들한테서 이런 눈빛 보기 어렵거든요. 특히 남자 배우들한테서. 근데 라이언 고슬링의 눈빛은 멜러에 최적화되어 있는 눈빛이 아닌가 싶고 기본적으로 슬픈 눈이에요. 그러면서 선한 눈입니다. 약간 그 눈꼬리가 처졌는데 그리고 라이언 고슬링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랑의 다양한 감정, 특히 슬픈 쪽의 감정을 담을 때 눈빛 연기를 보면 저런 정도의 눈빛을 가진 배우가 동서양 통틀어서 라이언 고슬링하고 양조위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 정도로. 네,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멜러의 영화에서의 남자 주인공한테 요구되는 어떤 그런 절절한 감정들 같은 것을 굉장히 잘 담아내는 그런 배우가 아니겠는가. For all kinds of reasons. But when all is said and done, 자, 이 영화의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랑하는 두 남녀, 그러니까 이 두 주인공은 사실은 이제 명확하게 대비가 돼요. 어떻게 보면 약간 황순원 소설 소나기 같아요. 네. 비가 갑자기 오죠. 네, 비도 갑자기 오죠. 그다음에 시골 마을에 잠깐 이 다니러 온 그런 어떤 여자 주인공이 있죠. 시골에 굉장히 순박한 남자 소년이 있죠.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계급의 차이 혹은 그 재산의 차이 같은 것이 있어 보이고. 그런 면에서 또 어떤 굉장히 어떤 사랑에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기 좋은 어떤 원형 같은 그런 구도를 갖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도시와 시골이 대비가 되고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대비가 되면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사랑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결국 중요한 건 보는 사람, 관객들이 이 두 사람의 사랑에 몰입하느냐, 감정이입할 수 있느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 두 사람의 사랑에 몰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두 사람의 사랑이 우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애절하게 사랑하는지를 보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방해자처럼 느껴집니다. 생각해보면 이 새롭게 나타난 인물인 네, 론이 악역이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한 적이 아니 없어요. 저는 더 좋은 사람 같아요. 네, 그런데 노아보다. 그 사람이 나빠 보여요. 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작전을 참 잘 짜가지고 감정을 어떻게 몰입시킬 줄 아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에 대해서 사실 그 사랑이 우연이었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었어. 이러면 멜러에서 판타지가 깨지잖아요. 어떤 멜러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운명론 같은 게 있는데 영화는 그런 걸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극 중에서 이제 그 레이첼 맥아담스가 연기하는 엘리를 보면 항상 교통사고가 나요. 영화에서 보면 심지어는 엘리를 처음 보았을 때 한눈에 반하게 되는데 그때 엘리의 모습이 뭐냐?
범퍼카 타고 교통사고 나는 장면이고 범퍼카가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에 반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상황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한밤에 도로 한복판에서 누워가지고 정말 교통사고가 날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떤 짜릿한 로맨스의 상황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다시 나중에 재회를 한 다음에도 두 번이나 이 차량과 관련된 교통사고랑 관련돼서 두 사람 사이가 묘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의 그 엘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노아와의 사랑이 교통사고 같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고 운명과도 같은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 이런 설정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 10대의 사랑도 굉장히 잘 묘사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이 남자가 여자 앞에서 내세울 게 없잖아요. 자기는 굉장히 초라하고 상대에는 뉴욕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대학을 가지도 않았고 또 돈도 없어서 목재소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대를 너무 사랑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남자가 걸 수 있는 게 뭔가? 자기의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정도로 널 사랑해라고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구애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웃기잖아요. 네. 관람차 위에서 이렇게 매달려서 한 손으로 버티면서 사귈 거냐 안 사귈 거냐 하는데 아니 왜 사귀자고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위험에 넣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겠어요. Well, you go out with me? What? No! All right, well, you leave me no other choice then. 근데 어쨌건 이 소년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걸 수 있는 건 자기의 전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절박한 소년의 상황이 보이기도 하죠. 어쩌면 엘리가 노아에게 사랑에 빠졌을 때의 순간과 엘리와 론의 사랑이 시작될 때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비슷한 비슷하죠. 장면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엘리는 네. 시작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 동정부터 시작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선의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걸 잘 이용을 해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까지 나아가는 장면들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 왜 엘리가 론을 사랑하게 됐는가? 노아와 닮았기 때문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타입이 있고 그 타입을 좋아하게 된다는 어떤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엘리가 좋아하는 두 타입인 노아와 론은 실질적으로 같은 타입이 아닌가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점인데 그런 면에서 영화에서 사실은 이 영화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에 가 있는가? 구조 자체가 현재의 노인이 된 어떤 그 커플이 과거를 떠올리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노인들은 과연 누군가 이런 또 미스터리랑 관련되어 있고 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명의 좋은 남자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이수일과 뭐 혹은 김중배가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가난한 남자와 별로 사랑하지는 않지만 돈이 많은 남자, 별로 안 좋은 남자 이 둘이 대비가 되는데 이 영화는 아니에요. 이 영화 속에서의 론은 노아 플러스 돈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아의 모든 좋은 면이 다 있어요. 유머러스하고 여유 있고 딸이 차고 따뜻하고 다 좋은데 거기다 심지어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과 그렇지 않은 노아의 사랑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의 핵심적인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이후의 얘기는 사실은 좀 스포일러를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십시오. 네, 그럼 여기서 약간 경고를 좀 해주시고요. 네. 이후의 이야기는 혹시 제 생각에 노트북 안 본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첫 장면 봐도 금방 다 눈치가 보여요. 그렇죠. 저도 뭐 눈치채고 글쎄 주성부터 말이에요. 봤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이 그럼에도 사람은 불구하고. 성공한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구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백년해로하는. 네. 자, 그럼 뭐 스포일러를 담아서 그냥 이야기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결국은 이제 두 사이에서 누굴 택할 것인가? 론이 아니고 노아를 택한단 말이에요. 왜 론이 아니라 노아를 택할까? 일반적으로는 이 남자가 돈은 많지만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야지 안 택하게 되는 건데 이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노아한테 있는데 론한테 없는 게 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세월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하고 사이에서는 엄청난 기억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사이에서는 편안한 현재가 있을 뿐이지 함께 자기가 쭉 버텨온 어떤 7년간의 안타까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과 기억을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나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을 선택할 것인가의 차이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론은 사실상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집안이 일단 좋은 사람이고 양가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중간에 론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사랑에 결정적인 방해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니네 부모님이 나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결혼을 반대 안 하겠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영화에서 부모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엘리 2지 않습니까? 혹은 이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엘리의 미래 같은 거잖아요. 엄마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론을 택할 것인가 노아를 택할 것인가는 론을 택하면 과거의 엄마처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를 선택한다는 건 자기가 어떻게 미래가 풀릴지 모르지만 불안하지만 확 끌리는 그 사람과의 어떤 열정이나 사랑을 택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엘리의 어린 시절을 보면 분명히 부모님에게 종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러니까 자기의 내 학교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심지어 우리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엄마와 나의 학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엄마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엄마로부터 종속된 삶을 살았는데 어쩌면 엄마가 정말 좋아하는 론이라는 이야기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일 테고 그렇다면 정말 확실한 똑같은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별똥별 같았던 순간의 체험 같은 걸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개의 어떤 선택지를 고르는 건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시점 문제인데 이걸 만약에 론이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게 되면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영화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영화 론 입장이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아, 돈이 많구나. 돈 많고 유머러스하고 유머러스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잘생기고 네, 어쨌건 네. 그 다음에 이 뭐라고 그럴까요? 노아도 만나는 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사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마사의 입장에서 또 본다고 생각해. 마사도 또 노아를 굉장히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영화가 누구를 묘사하느냐의 차이인데 아까 말씀하신 이 영화에서 걸리는 부분이라는 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낭만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죠. When I'm with Noah, I feel like one person. 왜냐하면 그걸 설명하는 순간 엘리를 우리가 완벽하게 지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론의 마음에는 못을 박은 거잖아요. 노아라는 좋은 사랑을 선택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떻게 이야기가 끝나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 영화가 왜 그토록 그 달콤하게 우리를 사로잡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선택 직전까지도 론한테 너무 잘해요. 그리고 나서 선택한 것은 결국 노아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건 뭔가 하면 두 사람이 해로해서 한날 한시에 같이 죽는 장면이 그 다음에 바로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택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어라는 건 너무 로맨틱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선택이란 건 다른 걸 포기했다는 뜻이잖아요. 이 포기한 것의 현실성을 다뤄줘야 되는 것이 사실은 진짜 삶이잖아요. 근데 이걸 다루는 순간 선택이 달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론한테는 나쁜 행동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결혼을 했지만 그 위에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나중 보니까 집도 괜찮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럼 두 사람의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결정적으로 이런 삼각관계에서 반드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어떤 식으로든 싸우든 두 사람이 서로를 격려하든 간에 이 두 남자가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론하고 노아가 만나서 똑같이 사랑하는 여자를 놓고 단판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없어요. 왜 없을까? 낭만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영화는 선택하는 순간 그 선택의 끝으로 수십 년간 해로해서 한날 한시에 죽게 되었다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선택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를 전부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달콤해지니까. 그것은 사실은 이 영화의 대중영화로서의 굉장한 강점일 것이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영화 자체가 지나치게 달콤하면서 만드는 어떤 팬시 같은 부분이 있다라는 단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네, 뭐 사랑을 교통사고에 비유하고 운명론적으로 얘기하는 영화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